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군은 고속철도로 적용해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청 현직 과장이 카페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업주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공주 요양병원을 비롯해 충남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비상입니다. 아산 지역 어린이집은 2주 동안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점검하고 대책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과 일자리 문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공주 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비롯해 당진과 서산 등 지역 곳곳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단비 기자 현재까지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충남에서는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수도권 중에는 경남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만 하루 동안 2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27일 오후 1시 기준으로는 서산에서 1명, 아산과 천안에서 각각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확진자를 살펴보면 서산에서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한 40대가, 천안에서는 해외 입국한 내국인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는 선문대학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20대와 해외 입국 외국인이 확진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아산 지역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12월 10일까지 2주 동안 아산 지역 어린이집 382곳에 대해 휴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 등 3명이 확진됐기 때문인데요. 각 어린이집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와 같은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되고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등원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처럼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당번 보육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와 충남 코로나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년 전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반대되는 결과인데요. 예산군은 사업 재평가와 함께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삽교업을 지나는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입니다. 현재 공정률 70%로 오는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삽교역사 신설 부지도 전액 국비로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데 최근 정부의 사업 검토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하루 평균 삽교역 이용객 수가 5,300여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천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기대를 모았던 삽교역 신설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자 예산군 의회 군정질문에서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014년서부터 2020년 초까지 계속 진행 과정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었었고 삽교역사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던 내용이 똑같은데 그 예산 군민들은 100% 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거의 예산 주의 군이라든가 모든 게 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황선봉 예산군수는 기재부조사에선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 기준이 적용돼 수요 예측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최고 시속 250km로 열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고속철도로 적용해야 한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도청 인근에 철도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 두 번째는 11월 6일 준고속철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였으므로 고속철도로 수요 분석을 재산정행에 맞다. 그런 논리와 셋째는 삽교역 신설은 충남도청과 5km 지점에 위치하여 충남도청역으로 활용되며 충남도청 등 97개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하여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될 수 있다.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까지 90km 구간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모두 6개 시군을 지났는데 예산군만 유일하게 역사가 없습니다. 부지만 매입해놓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청 공무원이 지역 카페에서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한 주인에게 화를 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감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감찰팀은 27일 시청을 방문하고 문제를 일으킨 A 과장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진시는 A 과장과 함께 있던 공무원 B 씨를 모두 직위해제했습니다. 시는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공무원의 행위가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6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줄줄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인데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미경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로 생존을 고민하는 지역들. 비단 농촌이나 소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 제3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과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5년 사이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부산은 11만 3천 명, 대구는 7만 2천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역을 떠난 인구의 절반가량이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7명은 지금 이미 타지로 가 있거든요, 10명이라 하면은. 다양한 문화를 즐기거나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서울 가서 같은 돈 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서울로 가보는 것도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해 기업 유치나 지역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교육과 문화, 의료 기능을 갖춘 도시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힙니다. 지역에 있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또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광역 메트로폴리스로서 대도시가 가져야 할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엔 서울을 포함한 17곳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텅 비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사는 장애인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의사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은 현재 대부분 수화통역으로만 국한돼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화를 모르는 이들에겐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국청각장애인협회와 한국난청인교육협회 등에 따르면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알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 가능 여부를 조사했더니 무려 92.8%가 모른다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호 한국청각장애인협회장도 장애인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본인도 청각 2급 장애가 있다며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아 대화나 통화가 가능하지만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한계가 있어 문자 통역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전국 37만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인 등에게도 문자 서비스가 지원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전장애인총연합회에서도 20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모든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모든 전문 인력이 수어 통역사로만 구성돼 있어 불편한 환경이라며 매년 후천적 청각장애인이 3, 4만 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어를 배우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기존 수어통역센터가 수어를 모르는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대전시가 의사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자칭 의리의 남자, 배우 김보성. 그가 삭발한 이유를 아십니까? 김보성 씨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3년이나 길렀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배우 김민정도 어느 날 갑자기 쇼커트 헤어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죠. 이들이 애써 기른 머리를 짧게 자른 데는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기부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항균 처리가 된 100% 인모 가발은 수백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치료비로 어려운 가족들의 부담이 큰데요. 아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이란 뜻입니다. 임관 후 4년 동안 소중하게 길러온 45cm를 기부한 해군 대위. 암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호하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소아 뇌종양 환자를 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다는 육군 39사단 중사도 있습니다. 창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졸업단원들과 창원 남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목포 항도여중 학생과 교사 등 어머나 운동은 유명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 군인, 공무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1,600여 명이나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나누는 마음은 길게.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서는 요즘, 나눔의 물결이 전국의 소아암 환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청년의 자발적 협의체인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충남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통기구입니다. 모집 인원은 120여 명,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퇴사했다가 재입사를 해놓고 이를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탄 혐의로 당진 지역 제조업체 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